맨랩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루프문입니다. 루프문은 그 말 그대로 어떤 특정한 루프를 계속 도는 명령인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for입니다. for and 그리고 while도 있습니다. 각각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for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for은 뭐뭐 하는 동안 이런 뜻이죠. 어떤 인덱스를 시작점 그리고 끝점 그리고 이것은 생략해도 되고요. 그 사이에 어떤 정가분 이렇게 해서 주면 이 시작 값에서 값이 끝날 때까지 계속 이 문장을 도는 거죠. 그때 이 스테이트먼트가 계속 반복해서 실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for 문장을 쓰면 의도한 어떤 횟수만큼 계속 반복해서 실행할 때 이 문장을 쓰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for j는 OS 시작해가지고 마이너스 1씩 그 증가, 마이너스 1씩 증가는 사실은 빠지는 거죠. 1씩. 그 1까지 이 숫자를 디스플레이 하라. j를 디스플레이 하라. 그리고 end 치면 j가 5부터 4, 3, 2, 1까지 이렇게 디스플레이가 되겠죠. 예, 그래서 원하는 대로 반복해서 5번 돌고 이 숫자를 출력을 하였습니다. 조금 더 복잡한 예제를 보면 팩토리얼 계산하는 펑션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factor이라는 문장입니다. 어떤 값을 인풋으로 받아들이면 그것에 팩토리얼을 계산을 합니다. 예를 들면 3 팩토리얼은 3 곱하기 2 곱하기 1 그 값을 내는 거죠. n이면 n 곱하기 n-1 곱하기 n-1 곱하기 해가지고 1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for 문장을 돌리기가 아주 좋죠. 일단 먼저 어떤 x라는 변수에 1이라는 초기치를 넣어놓고 그리고 for 문장을 이렇게 합니다. 자, for 문장은 이 n이니까 예를 들면 3이면 3, 2, 1이니까 3번을 해야 되죠. 그래서 i라는 지역 변수를 만들고 i는 1부터 n까지 그래서 n번 도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처음에 x가 1로 설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x1에다가 곱하기 i를 곱해주는 거죠. 처음에는 i가 1이겠죠. 그럼 1 곱하기 1은 1. 그리고 다시 x라는 변수에 그 1이라는 것이 다시 들어가고요. 그리고 다시 또 돌아오면 i가 2가 되죠. 여기는 이제 1이 들어있었고 이제 i가 2가 되니까 1 곱하기 2는 2가 되죠. 이제는 x가 2라는 걸로 업데이트 됐습니다. 그리고 또 3이 들어오면 여기 2가 있었고 3이 곱해지면 6이 되죠. 이런 식으로 돌면 팩토리얼 계산이 되어서 그때 마지막으로 나온 루프를 다 끝난 다음에 나온 x가 바로 팩토리얼 값이 되죠. 그래서 fout을 해가지고 출력해 내는 겁니다. 만약에 0이 들어오면 0 팩토리얼은 1이거든요. 0이 들어오면 x는 1이라는 것 처음에 설정했고 이게 n이 0이죠. 1보다도 더 작은 값이 됐기 때문에 이 문장을 실행하지 않고 바로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0이 들어오면 fout이 1이 나오니까 딱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 예로 10을 넣으면 10 곱하기 9 곱하기 8 곱하기 이렇게 해가지고 answer가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while 문장을 보겠습니다. while은 조건을 따집니다. 조건을 따져가지고 참이면 이 문장들을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참인 동안에는 계속 도는 거죠. 참인 동안에는. 그렇다면 이 컨디션이 고정되어 있으면 안 되겠죠. 이 내부에서 이 컨디션을 바꿀 만한 뭔가를 장치를 넣어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장 실행하고 조건이 바뀌고 그 다음에 다시 올라와서 이 바뀐 조건을 가지고 또 참인지 따져서 또 돌고 그래서 만약에 컨디션이 고정된 값이 된다면 무한 루프를 돌게 된다는 거 꼭 명심을 해야 되고요. 근데 while 문장의 좀 특수한 케이스로 아예 무한 루프를 돌리면서 중간에 빠져나오게 하는 그런 구조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while 하고 가로열고 1 돼 있죠. 1은 무조건 참값이거든요. true로 치면 돼요. 그래서 while 1 하면 이거는 무조건 참입니다. 그래서 아래의 문장을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1이라는 게 바뀌지 않기 때문에 이건 무한루프로 돌게 되어 있는데요. 중간에 빠져나오는 조건을 반드시 넣어야 되죠. 이것이 중간에 빠져나오는 조건입니다. 어떤 문장을 실행을 했다 치고요. 어떤 조건을 따져봐가지고 참이면
브레이크를, 즉 이 루프, 무한 루프를 깨고 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필요하다면 이 조건이 만족되지 않으면 이 밑에 문장이 또 실행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돌면서 이 조건을 따져가지고 언제 이 바깥으로 튀어나갈지를 결정하는 게 이 구조입니다. 자주 쓰이는 구조입니다. 먼저 while의 예를 보면 여기서 커맨드 창에서 직접 바로 해보겠습니다. x에다가 8을 넣고요. 그리고 while x가 양수면 그리고 x가 양수면 계속 이 루프를 도는데요. 이 x 조건을 바꿔줘야 되겠죠. 현재 x는 8이 들어있습니다. x에다가 새로운 값을 어떻게 넣냐면 x에다 3을 뺀 값을 새롭게 넣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디스플레이를 합니다. 그리고 AND를 하면 이 처음에 x가 8이 들었다가 3이 감해져서 디스플레이 되고 올라가다 보니까 여전히 8에서 3 빼면 5죠. 역시 양이니까 또 돕니다. 이렇게 돌다 보면은 x 값이 음수로 떨어지면 자동적으로 이 루프를 빠져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5, 2, 마이너스 1까지 프린트하고 이제 빠져나온 것을 볼 수 있죠. 이게 마이너스 1이 나오게 된 거는 여기 돌아가서 보면은 처음에 그 x가 이제 x가 8에서 3을 빼면 5가 되고 5에서 3 2 됐죠. 2에서 만족을 했고요. 2에서 다시 3을 빼버리니까 마이너스 1이 됐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디스플레이 되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것의 위치 관계를 또 바꾸면 또 다르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while 문에 브레이크가 들어가는 경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x에다가 10을 일단 배정을 하고 while 1, 이거는 무조건 true니까 다음 문장을 실행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if x가 만약에 음수로 떨어지면 음수면 깨고 나가라 break and, 이게 이제 한 문장으로 된 if 문장입니다. 그리고 x가 바뀌게 되겠죠. 어떻게 바뀌냐면 x에다 빼기 5씩 하는 거죠. 그러면 x가 그래서 요 세미콜론 없애면 프린트가 될 겁니다. 그리고 end, 이렇게 되면은 처음에 x가 10이 들었고요. 처음에는 양수였으니까 브레이크 하지 않죠. 5를 빼고 또 올라가서 보니까 역시 양수고 또 5를 빼고 또 0보다 0이니까 0인 것은 0보다 작지는 않죠. 또 이렇게 해서 결국은 답이 5 그리고 0 이렇게 나올 겁니다. 5, 0, 마이너스 5 이렇게까지 나오는 것이죠. 현재 0 상태가 올라간 다음에도 0에서 빼기 마이너스 5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5를 뺐으니까 마이너스 5까지도 출력을 하고 나간 것을 볼 수 있죠. 이런 루프 문을 다룰 때 우리는 맨랩 프로그램의 특성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맨랩은 그 배열에다가 직접 연산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 가지고요. 아주 그 간단하게 그 프로그램 문장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가령 예를 들어서 여기 하나 예를 보겠습니다. 이제 for 문장에 루프를 돌린 거죠. 어떤 코사인의 값을 계산을 해서 y라는 변수에 집어넣는 건데, 이때 이 시간의 시작이 0초부터 50초까지 0.02초 단위로 이제 t 값을 바꿔주면서 코사인 값을 계산한 거를 이제 yi에다가 이제 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덱스로 i를 설정하고 처음에 0을 두고 i를 하나씩 증가시켜 가면서 이 문장을 계속 이제 돌리는 거죠. 그렇게 하면 우리 y에 원하는 이제 코사인 t 값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맨랩의 그 프로그램의 아주 효율적인 부분을 잘 활용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것을 그 맨랩에서는 실제로는 어떻게 돌릴 수 있냐면, 그냥 t라는 변수가 0부터 50까지 0.02 단위로 값을 이렇게 배열로 만든 다음에 만들고, 그 배열들을 그냥 코사인 함수에다가 집어넣기만 하면 y에 그에 해당되는 값들을 갖는 배열이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for 문장을 굳이 돌리지 않아도 아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죠. 이런 것은 이제 벡터를 기반으로 맨랩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해서 하는 것이 좋죠. 또 한 가지가 그 메모리 사전 할당이라는 부분인데요. 여기 왼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t가 0부터 5초까지 0.01초 단위로 이제 그 행렬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t 값을 이제 for 문장에서는 이제 1부터 이제 t에 들어있는 원소의 숫자만큼 이제 for 문장 돌립니다. 그래서 이 t에 들어있는 그 값이 어떤 특정한 위치의 값이 1보다 크면 역수값을 y에다 넣는 거고요. 1보다 크지 않다면 else니까 크지 않다면 y에다가 1을 넣어주는 그런 for 문장입니다. 자, 이 같은 경우에 보시면 t는 처음에 0부터 5까지 이제 범위가 정해졌으니까 여기 메모리 개수가 딱 정해지고 거기에 이제 값들이 쫙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이 y를 보면 y는 처음에는 아무런 정의가 없고요. 이제 이 문장이 실행이 하나씩 될 때마다 y에다가 그 i라는 인덱스를 가지고 메모리를 추가해서 계속 붙입니다. y1 그리고 그 다음에 y2가 생기면 또 y2를 또 y1에다 갖다 붙이고 y3, y4 이런 식으로 계속 갖다 붙입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y에다가 메모리가 할당이 되어 있지 않고 메모리가 점점 붙어서 늘어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 문장을 실행하는 동안에 y는 계속 그 메모리 할당하는 시간이 추가로 더 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효율적으로 하려고 그러면은 메모리에 사전에 어떤 메모리 사이즈를 할당을 해 놓으면 좋죠. 물론 그 사이즈를 이미 알고 있을 때 유용하겠죠. 그래서 이 y는 t하고 같은 사이즈겠죠. 그래서 이걸 바꾸자면 t는 똑같고요. 이 y에다가 이 t의 사이즈에 해당되는 만큼의 배열을 만들고 그 안에 once니까 1로 다 채워 놓는 거죠. 왜 1을 채워 놓냐면 뭐 이런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1로 채우라고 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여기다 1을 다 집어넣어 놓고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for 문장을 돌려서 t의 그 개수만큼 돌리는데 1보다 크면 역수를 넣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그냥 아무 행동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나머지 행동이 일어나지 않은 자리에는 1이 들어있으니까 이 두 개가 결국 같고 또 y라는 변수의 메모리를 사전에 할당했기 때문에 그 메모리 할당 시간도 소비하지 않고 아주 좋게 되는 거죠. 이런 점들 참고해서 프로그래밍을 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